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자, 2026년 지방직 8구급 공무원 시험이 실시됐죠. 6월 20일. 자, 응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시생들 원서 접수 때는 신나게 접수해 놓고 경쟁률 끌어올린 다음에 시험 보러 안 오는 노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자, 서울특별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행정 896명 선발에 원서 수를 10,000명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11.6대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높네 이랬는데 필기시험 응시인원을 보시면 6,998, 7,000명이라고 하자고요. 7,000명이라고 해도 3,000명이 안 온 거죠. 그래서 응시율이 67.4%, 23.4%가 안 왔다. 그 밑에는 응시율이 더 낮습니다. 46.5%, 지방의회 46.5%, 전체적으로는 35%가 안 왔어요. 35%가 노쇼라 그러죠. 굉장히 많이 안 온데 또 있고, 물론 이제 높게 온 사람들도 있어요. 81%, 방어는 50%밖에 안 왔습니다. 이런 게 왜 이유가 50%밖에 안 왔을까요? 이런 건 유추가 돼요. 겨우 2명 뽑는데 222명을 접수했어요. 이 중 절반 이상 공부 안 했습니다. 그냥 한번 접수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111명, 딱 절반 왔네요. 111명 응시했다. 너무 적게 뽑으면 상대적으로 안 옵니다. 여기 보세요. 사서도 보세요. 38.3%. 네. 안 될 것 같거든. 3명 뽑는데 내가 되겠어? 이러고서 안 온 겁니다. 82명밖에 안 왔어요. 자, 공무원 시험에 이 허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쟁률 찾아보죠. 언젠가는 경쟁률을 한번 볼 거예요. 제가 매년마다 하는 방송이 있어요. 경쟁률은 가짜다 라는 방송.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쟁률 보고 이래요. 점점점 낮아져서 이제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쟁률은 똑같아요. 낮아요. 높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쟁이란 거는 그냥 줄 설 때 경쟁이 있는 거예요. 줄 설 때. 아니면 비슷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 비교를 할 때 경쟁이 되는 거지. 전교 1등하고 전교 꼴등하고 서로 전교 꼴등을 보면서 전교 1등이 난 제가 언제 나를 이기고 1등이 될까 하고선 쟨 나의 경쟁자라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 경쟁률은 그래도 비슷한 내신, 비슷한 수능 점수를 가진 사람들이 원서 접수를 하니까, 가끔 이제 이상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만 가지고 경쟁을 하니까 경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필수 자격증이 있는 직렬도 사서라든지 사회복지 필수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접수하시는 분도 많아요. 어차피 안 될 거 알아 이러면서. 그 다음에 내년에 볼 건데 올해 다른 이유로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원서 접수에는 다양한 의지가 표명되고 있는데, 실제 그날이 되면 상당수가 오지 않는다. 국가직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요중에 이제 국가직 합격하신 분들 시험 보러 안 갔을 수 있죠. 그 하루 전날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분들 빼고는 그래도 그 인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안 온다는 거. 자, 안 온다는 거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안 온 사람까지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여기 뒤에 보시면 경쟁률에서 실질 경쟁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6대 1이 7.8대 1 됐습니다. 이것도 높아요? 사실은 높습니다. 왠지 알아요? 6,998명이 응시했잖아요. 그 중에 896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5,100명 정도는 탈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7명을 이겨서 내가 7등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1등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인원수 중에 896등을 해야 합격할 수 있다. 저는 수학을 못합니다. 이러시는 분도 있죠. 수학을 못합니다. 수학 못하는 게 뭔 자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수학하고도 관련 없는 얘기예요. 선발 예정 인원이 정해져 있고 성적으로 뽑는데 이 몇 대 몇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데, 등수 안에 든다는 건 또 뭐예요? 실력이 돼서 그 조건에 충족돼서 내가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달리기를 하면 달리기 1, 2, 3등 빨리 달리는 사람이 1, 2, 3등 하는 거지, 늦게 달리는데 이렇게 중간에 1등, 20등, 30등 이렇게 선발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예요? 공부를 해야지만, 그리고 공부는 다 하겠죠. 안 하는 분은 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해서 요번 시험 90점, 95점 이렇게 맞아야지만
맞아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60점인데 경쟁률 보고 아 경쟁률 너무 높다. 본인이 만약에 60점이면 경쟁률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본인도 경쟁자들 안에 끼어들지 못해요. 그래서 빨리 자각하신 분들이 안 오신 건가요? 네. 이거, 난 경쟁자가 아니구나. 아직 모자라구나. 그래서 안 왔어.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험 날에 안 오시는 분들의 뭐 대략적인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까먹었다 하시는 분은 있고요. 네, 까먹었다. 시험 날을 까먹을 정도로 뭐 별로 신경을 안 쓰신 분들이겠죠. 네. 그 다음에 늦잠. 네, 늦게 갔더니 문을 닫아놨더라. 당연히 문을 닫죠. 우리 시험 장소 공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9시 20분까지 입실이면 9시 20분까지 가야 되는데 느긋하게 9시 30분에 가서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안 열어주죠.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지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느긋하게 살면 안 되죠. 물론 이제 뭐 굉장히 멀어요. 이 시험 고사장이 굉장히 멀어. 그러면 하루 전날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당일날 간당 해갖고 뭐 여러 번 갈아타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9시 10분에 도착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 차가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오시는 분들 그 퍼센트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인강을 뭐 연장하려고 그냥 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냥 나이가 있으신 분이 그냥 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뭘 봐요 그 사람들도 경쟁률 봅니다. 낮으면 혹시 자기가 될까봐. 그런데 시험 봐서 과락 맞기 때문에 되질 않아요. 네, 그냥 찍어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 전기 장애는 4명인데 5명 다 왔네요. 접수. 네, 다 왔고 가장 낮은 퍼센트를 알고 싶지는 않아요. 예, 아예 안 오신 분도 있냐? 아예 안 왔어요. 아무도. 뭐 이런 게 없고 나중에 합격자도 잘 없습니다. 장애인 쪽에서는 과락률이 높기 때문에 네, 합격자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높다고 뭐 나중에 뭐가 막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인원수가 있고 이건 보훈청이네. 네, 인원수가 있으니까 인원수가 좀 넉넉한 데서는 좀 많이 옵니다. 네, 넉넉한 데서 좀 많이 와요. 아무래도 퍼센트가 내가 될 가능성. 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가능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점수. 그 점수란 거는 상대적인 점수예요. 남들도 80점 맞으면 나도 80점 맞았어. 그럼 떨어지죠. 남들이 80점 맞으면 난 85점 맞아야 합격하는 거고 남들이 90점 맞으면 난 95점 맞아야 합격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그러니까 평균. 여러분 생각은 이 전체 시험 본 사람의 평균이 뭐 이게 60도 안 나와. 근데 문제는 과락이 요번에 국가직이 50% 나왔어요. 과락이. 그 사람 다 빼고선 다시 평균 내야 되거든요. 그 사람까지 넣어서 해야지 평균은 원래대로 하려면. 근데 그건 원래는 합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과락은 다 빼야 됩니다. 그럼 평균 몇 점 나올지는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공무원 시험은 평균 뭐 60점에 맞추겠다 7점 맞추겠다 그런 거 없어요. 등수로 뽑는 시험이다. 등수로. 등수 안에 들면 합격한다. 40점만 넘으면 등수 안에 만약에 진짜 없어요. 그래서 40점 맞았는데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반 전형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점수는 좀 내려오죠. 많이 선발하는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내려와요. 그걸 보고서는 조금만 공부해도 합격하겠구나 해서 갔더니 네, 과락 맞고 바로 네, 그날 떨어집니다. 근데 제일 놀라운 건 또 과락 맞으신 분도 있죠. 지금 뭐 방송 좀 있을 거예요. 채점 뭐하러 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점 할 필요 없어요. 떨어졌는데 뭘 채점을 해요. 그 시험 문제 다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간 기출문제 봤잖아요. 그 문제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뭐 그 문제 기억했다고 내년에 그 시험장 가서 그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고 뭐 비스무리 나온다고 맞춰요? 아니라는 얘기야. 맞춰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괜히 성질만 나죠. 왜? 한 과목이 과락 나면 나머지 과목도 과락이 막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때려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생기고 진짜 공부를 안 했구나. 공부 지금부터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이 생기는데 전부 다 때려칩니다. 네, 특히 과락 맞으신 분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어요. 네, 새로 유입되고 나가고 이런 게 과락이란 게 사실 그런 기준이에요. 과락인 건 일단은 이 시험에 응시는 했으나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뭐 과락이 뭐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에요. 왜? 공부를 더 하면 되거든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나왔으면 공부를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근데 뭐 2년을 공부했는데 과락 났다.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힘든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본인하고 안 맞는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찾아야지. 계속 2년이나 했는데 과락을 맞았다. 그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뭐 3개월 공부하고 과락 맞았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당연하니까 나머지 기간 내년을 목표로 해서 갈 때는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이 써놨더라고. 뭐 1월 달부터 공부했는데 과락 맞았어요. 당연한 거죠, 뭐. 그게 뭐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뭐 그게 뭐 되게 좌절할 게 있어요? 본인 공부 뭐 하루에 몇 시간 했는데 남들은 1년 내내 그렇게 공부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응시율을 보고 하고 싶은 얘기는 역시나 마찬가지지만 공부해야 등수 안에 들고 등수 안에 들어야 합격하는 거지 경쟁률 보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갖고 그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이런 거에 연연하시는 분들은 주로 과락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아? 막 뭐가 높아요? 안 높다니까. 제가 이 이전 방송 국가직 성적 분포도 보여드렸잖아요. 밑에 쪽에 다 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거의 70% 이상이 밑에 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30%만 위쪽 조금 위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경쟁률은 2대1, 3대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들은 다 그 60%, 70%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경쟁률을 따져요? 본인들은 어차피 합격할 수가 없는데. 제대로 공부해서 네, 내년에 꼭 합격해야 되겠죠? 네, 합격하신 분들은 볼 필요 없고요. 그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